처음 만드는 이런 행정도시에 우리나라의 첨단 도시에 이 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구성도 말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금 서론 부분에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하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 세느 강, 이런 얘기를 좀 부드럽게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금강의 세종보는 어떤 거냐, 그 얘기를 조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가 조금 좀 황당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아마존 강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남미 브라질에 있는 대표적인 강이죠. 그리고 이 세느 강은 여기에 유럽의 파리에 있는 이 강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세느 강은 결국은 시중에까지 이렇게 배로 연결돼요. 원래 이 세느 강은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이 다 열려가지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아마존 강은 대표적으로 지구에 있는 자연의 강입니다. 내추럴 리버라. 거의 탐험하는 사람들 말고는 별로 안 가보지요. 그러나 아마 여기에 있는 이 세느 강은 대표적인 문명강, 컬처럴 리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마 다녀오시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세느 강은 왜 이렇게 이 대표적인 문명의 강이 됐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0년도 1월 달에 파리에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가 45일간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뭐 했느냐, 프랑스가 지금 우리 100년 전에 우리나라 4대강 사업 같은 거를 100년 전에 이것을 했어요.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4개의 호수를 만들고, 또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강들이 말이에요. 이 세느 강이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건데, 일종의 뭔가 하면 강치고는 4통팔달 뚫린 강입니다. 다른 강하고 다 연결이 돼요. 여기도 뚫렸고 여기도 뚫렸고 다. 왜냐하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은 이걸 넘치는 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 뚫은, 그 중에 뚫은 것이 하나가 뭔가 지중해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됐고, 여기에 34개의 보가 있습니다. 보가 있고, 또 여기 보통 보면 여기에 20 내지 한 30km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아주 문명화된, 지금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그런 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파리는 이것 때문에 뭔가 하면은 이 이후로 끊임없는 이 물산업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의 최고의 물산업 강국이 되죠. 바로 여기가 파리의 세느 강이죠. 아마 여기 저도 한번 가서 배도 타고 했는데, 여기가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어 있고, 지금 보면은 이게 세계 10대 물 전문 기업인데 1위가 다 프랑스입니다. 미국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일부 이 비올리아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1, 2위가 밑에 있는 뭐 3, 4위하고는 아주 큰 차이를 갖는 세계적인 물산업 기업이 되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물산업이 말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산업입니다. 지금 우리 뭐 반도체, 조선 이런 것보다도 훨씬 큰 산업인데, 이 산업을 프랑스가 잡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을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말이에요, 문명이 있는 곳에는 강이 있고, 문명의 강에는 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옛날에 뭐라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대 문명의 상징을 나일론이라, 원래 이 나일론이라는 말의 어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바로 이겁니다. 1932년도에 미국의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뭐였느냐, 화학 섬유를 다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뭔가 모든 섬유가 무명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삼배였는데, 처음으로 화학 섬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무슨 이름으로 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한 게 뭔가 하면은, 뉴욕과 런던의 약자 나일론으로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뉴욕과 런던은 뭔가 하면은 바로 현대 문명의 상징이죠. 이 현대 문명의 상징이 바로 뭐냐, 여기에 보면 템즈강도 45개의 보가 있고, 여기 뉴욕의 그 위에 가면 뉴욕은 허드슨 강 위로
운하가 돼가지고 5대5까지 가죠. 거기 보면은 35개 보여요. 그 모든 문명이 있는 곳에는 강이 있고 강이 있는 곳에는 바로 뭐냐? 바로 여기에 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대륙의 중심이 되는 라인강에도 86개의 보가 있고 북미 대륙의 중심에도 보면은 43개의 보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문명의 강에는 보가 있느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흔히 문명의 강에는 7대 기능이 있다. 하나가 뭐냐? 바로 홍수를 막아야 하는 치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물을 끓여서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뭐냐? 물을 또 거기다 우리 버려야 돼. 물 버리는데 왜 보가 필요하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가 이제 배수 정화 기능이라 해가지고 버려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가서 우리가 여기에 낚시도 하고 배도 타고 뭐 이렇게 요트도 타고 위락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싫어하지만은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물동량을 이 주 관광을 하는 거죠. 이 기능 그리고 발전 기능 그리고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생태 기능이죠. 우리 흔히 뭔가 하면은 자연의 강은 말이에요. 흔히 내추럴 리버는 생태만을 생각을 하는데 이 컬처럴 리버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뭔가 하면 이 기능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컬처럴 리버는 이 생태를 위해서도 보가 필요해요. 지금 보면 뒤에 우리 다시 세정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해요. 생태를 위해서도 또 물을 버리기 위해서도 뭔가 하면은 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추가되는 이제 건강의 세정보 어떠냐? 바로 여기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16개 보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형 보입니다. 도시에 있는 보예요. 다른 데는 다 농업 용수가 한데 여기가 유일하게 도시인데 바로 이게 서울하고 똑같은 거죠. 서울도 뭔가 하면 신곡보가 1988년에 또 잠실에 1986년에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1억 톤의 물이 갇혀 있어요. 그 옛날에도 서울에도 보고 만들기 전에는 다 그냥 강바닥에 모래톱 있고 했죠. 잠실보도 80년 만들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강에 있는 신곡보나 잠실보다도 더 중요한 보가 세종보다. 왜? 여기에 있는 물을 끌어가지고 세종 호수고문에 물을 쳐야 됩니다. 서울은 그렇진 않아요. 서울에는 여기 있는 물을 어떻게 호수에 채우지도 않지만은 여기는 채우니까 더 필요하지. 더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 우리 환경부의 그 위원회에서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착각하고 있냐면은 수질과 생태계를 위해 가지고도 보호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수질과 생태계를 위해 가지고 보호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 이제 그 말을 썼는데 왜 수질과 생태계를 위해 가지고 보호가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은 이 생태계와 수질을 위해 가지고 보호가 필요하냐? 바로 세종보 위에는 말입니다. 150만 대전시가 있고 85만 청주시에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내려와요. 그런데 이 방류수가 내려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먹는 매일매일 먹는 약들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 약들이 뭔가 하면은 우리 몸만 통과해요. 우리가 먹는 뭐 아스피린 뭐 여러 가지 약들을 우리 몸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그냥 하수처리장을 가요. 또 화장품 같은 거 다 그냥 가요. 하는데 여기 바로 이게 학술적으로 나와 있죠. 하수처리장으로 가면은 하수처리장이 처리가 다 안 돼요. 안 돼가 뭐 되느냐? 여기 보면은 10 내지 한 30%는 바로 물고기야. 바로 물고기. 물고기에 가는 물질이 뭐냐? 여기 있죠. 이게 바로 뭔가 좀 더 크게 했는데 미세 플라스틱. 요즘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지금 서울에도 미세 플라스틱은 골치 아프죠. 미세 플라스틱이가 하고 또 그 다음에 뭔가 오염 물질 뭐 여러 가지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가면 뭐가 되느냐? 일종의 환경 호르몬 역할. 이게 지금 뭐 외국의 학술적 다 나온 거죠. 이것이 뭔가 바로 여기 이거죠. 바로 여기가 바로 스위지 트리트먼트 플랜트 에플루언트 이게 뭐 하수 처리장 방류수예요. 이 방류수에 있는 우리가 먹었던 약을 물고기가 먹는 거죠.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 밑에 이 아래에 있는 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어류와 양서류가 사라진다. 이게 물고기가 순놈이 암놈 역할을 하니까 새끼를 못 치는 일종의 호모 물고기도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먹었던 약을 물고기가 먹고 호모 물고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면
사실이 아닐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보십시오. 2007년 1월 4일 조선일보 나왔죠. 우리나라의 4대강에 잡히는 물고기 100마리 중에 8마리가 암수 함모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보면은 환경 호르몬 영양인도.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3년도는 4.8%, 2004년도는 5.3%, 2005년도는 4.8%, 2006년도 드디어 8%로 됐다. 왜 그런가? 강에 물이 없으니까 흐르는 물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럼 중앙인도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이 4대강 사업하기 전에 뭐냐? 2009년도 1월 9일 날 4대강 살리기 직전에 나왔던 자료예요. 영산강에 기형물고기가 나왔어요. 이게 다 뭐냐? 영산강이 특히 말이에요. 광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의 60%가 뭔가 영산강물이에요. 영산강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뭔가 광주시 여기에 영산강에 흘렀던 물의 60%가 바로 이 물이에요. 그러니까 기형물고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한강에는 말이에요. 최근에 식수에도 이게 나와요. 봐요. 수돗물에서 미세 플라스틱, 강에 있던 것들을 처리해가지고 정수장에서 처리해도 미세 플라스틱, 이게 다 들어가면은 봐요. 서울 영등포, 인천도 이게 한강물입니다. 한강에 잠실리에서 가져가는 거죠. 0.6, 용인수지도 0.2, 이게 얼마 전에 저게 나왔던 거죠. 이게 다 뭐냐, 이거 아까 봤던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것이 강해가지고 다시 식수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이게 나오니까 뭐냐면 인체의 유해 수준이 아니다. 먹어라. 잘못된 거죠. 지금 버려가지고 우리 것들이 다 다시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 게 지금 강의 현실이에요. 서울도 빨리 지금 식수원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수처리장 방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수처리장 방수가 강에 들어가면은 금방 안 섞여요. 이것이 하는데 빨리 섞이게 하기 위해가 많으냐? 외국에서는 강에 이렇게 빨리 내뿜고 이렇게 여러 개로 이걸 뭐 다공성 확산기라 가지고 영어로는 멀티포 디퓨저라니 이런 거로 빨리 섞어가지고 혼합시켜요. 강에 물을 채우고 이래서 보호가 필요한 거죠. 보호 없이 그냥 철철 무르는 데 가서 그냥 하수처리장 방류수 집어넣으면은 거기 사는 물고기들이 다 지금 뭐 저런 식으로 암산몸이 되는 거죠. 강에 비 올 때 물 채워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하는가 하면은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 첫 페이지입니다. 85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 뭐 했느냐? 바로 이게 박사학위 안에 논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강의 생태계에 피해가 없이 버리느냐? 그게 제가 했던, 그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논문인데, 그래서 이걸 잘 알죠. 절대 우리나라 강에는 말이다. 하수를 버릴 때 거기에 볼을 만들어가 물을 채워가지고 빨리 섞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걸 하면은 뭐가 되느냐? 바로 여기에 환경 흐르면 줄이고 여기에 있으면은 강에 물이, 세정부에 물이 차 있잖아요. 차 있으면은 거기에 차 있는 것이 계속해서 가라앉아요. 희석도 할 뿐 아니라 가라앉아요. 여기 가라앉는 상태에서 뭐가 되느냐? 일부 이것이 환경 호르몬 같은 것이 분해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완전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반대로 강에 물을 빼고 버려야지 거기에 건강한 생태계가 있다는 그거 완전히 거짓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4대강 사업 후에 수질이 좋아지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제가 미국에서 보이를 했거든. 보러 가지고 수질을 좋게 하는 일을 했거든. 분명히 좋아질 거라는 걸 알고 제가 논문을 쓴 거 아니에요. 특히 이 건강이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건강은 여기 아래에는 보가 있어요. 여기는 보가 없지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를 두 개 동시에 비교하면 분명히 보를 안 만드는 데는 변화가 없고 보를 만드는 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보 만들기 전과 후를 비교를 했잖아요. 좋아진 게 확실히 나왔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신문에서 뭐 여러 곳에서 저도 이때까지 논문 내가지고 신문에 나보기 처음, 전국적으로 알려져 보긴 처음입니다. 분명히 좋아졌는 거예요. 좋아졌는데도 이게 나빠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죠. 이래가지고 결국 뭐냐? 황당한 지금 보철거 소담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흔히 한 세 가지를 잡아요. 하나는 뭐 녹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뭐 수질이 나빠진다. 또 하나는 뭔가 생태계 건강성이 나빠지니까 이것을 자연생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특히 보로 인해 가지고 녹조 발생은 이게 황당한 사기극이라는 게
이번에 보호 개방으로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녹조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녹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초원에 풀 자라는 거 똑같아요. 초원에서 풀이 자라니까 뭐냐 그 풀을 먹고 벌레도 살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새도 살고 하잖아요. 이게 생태계예요. 강도 마찬가지예요. 강이나 호수 마찬가지로 호수 안에서 뭐 하느냐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야 돼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니까 그것을 물벌레가 먹고 물고기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평소 온도가 높지 않을 때는 뭐냐 하면은 저온수기에는 규조류라는 게 자라요. 색깔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색깔이 약간 갈색인데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고온 때 온도도 나와 있어요. 보통 25도에서 한 35도가 되면은 마이크로시스테스라는 남조류로 종이 바뀌어요. 따뜻한 데 자라는 종이 바뀌는데 실제로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남조류가 이게 뭔가 하면은 녹조가 없을 때 남조류가 없을 때도 뭔가 하면 물속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요. 자라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은 조류 농도를 측정을 해요. 그 조류 농도하고 녹조는 달라요. 다른데 뒤에 보면은 이것이 언론에 잘못 나가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잘못 보도돼가지고 많은 데도 언론에서 지금 오인을 해가지고 마치 조류 농도를 녹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조류 농도는 뭔가 하면 그냥 자라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예요. 녹조는 뭐냐? 여름에 한철을 높을 때 그때 관측되는 그 조류 농도는 뭔가 엽록소 A라는 걸로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러나 조류는 녹조는 뭐냐? 남조류 세포수로 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 여름 한철 나타나는 게 남조류인데 이게 요걸 우리가 녹조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막 혼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다가 다시 말해드려요. 그 개방 후에 이제